시장에서 살아있는 종목을 골라야 달콤한 수익으로 이어지겠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알찬 종목만 쏙쏙 뽑아드리는 체리피킹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오늘은 어떤 시청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을지 포트폴리오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161님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로봇주들과 또 IT주를 중심으로 포트를 구성하신 부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자면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의 대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 4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웨어러블 로봇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또 LIG 넥스원과 이 웨어러블 로봇 기술 개발 협력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증권가에서 이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개발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증권가들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로봇주들 전부 다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또 어떠한 솔루션 주실지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온칩스 디자인하우스 기업이고요. 네오셈 같은 경우는 또 세계 최초로 이 CXL D램 검사 장비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또 긍정적인 솔루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분의 솔루션을 한 분의 포트폴리오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여러분들 파트너님의 더욱더 많은 솔루션 챙겨보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사연도 바로 열어볼게요. 네, 로봇주가 강해서 종목들을 매수했는데 손실이 너무 큽니다. 관련주들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포트폴리오 점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로봇주와 또 IT주를 중심으로 좀 업종이 고르게 편입이 됐다기보다는 좀 한쪽 섹터로 몰려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파트너님 또 종목별로 어떻게 좀 주가가 위치해 있는지 진단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번에 또 어떤 분이 이분은 이제 로봇 관련주로 거의 몰빵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분은 다른 그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다 몰빵하다시피 했는데 두산, 엔젤, 레임 다 합치면 뭐 지금 35%로 제가 처음에는 받았는데 말이죠. 예. 80%가 가까이 되는데 저기에서는 이제 뭐 65%, 70% 정도. 그나마 이제 뭐 두산 그룹 또는 엔젤 로보틱스도 상장 당시에 LG 그룹에서 지분 참여 그게 부각이 되기도 했었죠. LG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 이렇게 대기업과 관련이 되는 로봇주로 편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IT, 소프트웨어 쪽, 뭐 또 검사 장비 쪽 이렇게 두 종목이 20% 정도 비중을 갖고 계시는데 이제 두 가지 장단점이 있죠. 만약에 로봇 관련주들이 올 초처럼 막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뭐 한 종목을 갖고 있든 두 종목, 세 종목을 다 갖고 있든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만약에 조정을 보이고 다른 섹터들이 움직일 때는 뭐 손실폭이라든가 또는 뭐 시장이 진짜 소외되는 거죠. 저렇게 갖고 계셨다면. 또 IT 쪽들도 꿈틀꿈틀 대면서 어느 정도 하방은 잡지만 전혀 지금 시장의 중심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 계좌가 뭔가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수익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간이 계속 지연이 되면 될수록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되고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좌 쳐다보기도 싫은 거죠. 자, 한 종목씩 어떠한 위치들에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두산이라든가 엔젤, 레인보우는 사실은 실적 시즌과 관련돼서는 힘을 못 씁니다. 다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속에서 그나마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먼저 보시면 좋겠고 로봇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급격한 가격 조정은 마무리 짓고 이제 기간 조정의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로봇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적인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이냐에 따라서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는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과 올 초에 이 두산그룹의 어떤 지배구조 개편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급등락이 연출이 됐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한 종목이었죠.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 주가의 일종의 악성 매물로 이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 4만 원도 이탈이 됐던 흐름 이후에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빨리 5만 원이 안착이 돼주면 좀 더 마음이 놓일 텐데 그 밑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 5만 원이 1차 저항으로 작용이 되면서 4만 5천 원에서 횡보해주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점은 나왔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문제는 두산그룹이 과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뭐 지금 뭐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뭐 상법 개정안부터 시작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또는 상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제도적인 정비를 하려고 우리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조금 불안하다고 그럴까요? 부담스러운 그런 위치이긴 합니다만은 그러한 차원에서 또다시 이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움직임이 나올 것이냐. 그러한 부분들은 아직은 퀘스천 마크인데요. 그냥 기술적인 흐름만 놓고 보면 5만 원이 안착이 돼준다는 흐름이 연출이 됐을 때는 1차적으로 6만 원 정도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이용해서 또 같은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비중이 두산 로보틱스가 제일 많다라는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도 감안하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다 매수 타이밍들을 보시면 주가가 막 이렇게 급등을 해주는 이러한 어떤 시점에서 잠깐 조금 수익이 챙겼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밀려 내려오는 과정에서 어설픈 자리에서 들어갔다가 물리고 대치를 못하는 이런 어떤 흐름이 됐는데 이 종목 역시 이제는 2만 1,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단기적으로는 2만 8,000원 정도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지와 저항 속에서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이 어떠한 지금의 자리보다는 기술적 반등이 연출이 되는 자리에서 타 종목으로 교체할 수 있는 이런 타이밍을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사실 로봇 관련주의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니겠습니까? 다른 여타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뭐 움직여주는 이러한 패턴도 연출되고 있습니다만은 레인보우의 어떠한 움직임이 다시 한번 레이스가 시작이 될 때 여타 로봇 관련주들의 전체적인 흐름들이 수급도 몰려들고 매기들이 확산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지난번에 이제 양봉이 연출되면서 움직였던 이러한 자리들 23만 원, 24만 원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들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의미 있는 것은 급등 이후에 올 초였죠. 여기서 이제 이 29만 4천 원 그리고 32만 원 이러한 자리들이 잘 유지가 돼주면서 신고가를 냈는데 이제 그 자리가 지금 단계적으로는 1차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양봉이 연출됐던 자리들이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만 원, 요 24, 5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31, 2만 원 이 자리가 1차 저항이면서 지지와 저항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만 돌파가 돼주는 흐름이 연출이 돼준다면 다시 이제 랠리가 시작이 될 텐데 아직은 좀 답답한 흐름이죠. 조금 더 홀딩의 관점으로 이 현재 비중 유지해 나가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내가 조금 뭐 타이트하게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는 뭐 30만 원 근처에서 일부 정리하면서 밑에서 다시 또 매수할 수 있는 이런 타이밍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목으로 이제 가오칩스 같은 경우 뭐 대표적인 삼성의 디자인 하우스의 후광 효과를 볼 수 있는 쪽이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부터 보면요. 1차적으로 상승 반전 그리고 다시 또 하락 상승 이런 어떤 1, 2, 3, 4, 5파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바로 지난 연말부터 올 초까지 해서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가격 하락 A, B,
C 조정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의 모습을 보면 전형적으로 기간 조정의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들이 중요해요. 이런 자리가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뭔가 급락 이후에 반등도 줄 수 있는 자리인데 지금의 자리는 횡보 조정만을 해주고 있고 거래도 그렇게 실리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죠. 여기에서 1차적으로 이 종목의 경우는 39,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45,000원의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이런 자리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종목들의 특징은요. 결과적으로는 뭐 삼성 쪽의 움직임이 뭔가 변화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뭐 반도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성화, 그리고 삼성에서도 또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된 이런 얘기까지 같이 다 대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연출이 되면서 움직여 줄 때 삼성전자가 6만 원에 안착해 주는 흐름이라면은 언제든지 이 종목은 4만 5천 원에 안착해 주면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IT 소부장 쪽들은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오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장비, CXL과 관련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안정적인 실적이 연출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면 아직은 이렇게 gat혀 있습니다. 뭐 9,000원에서부터 11,000원 사이의 박스의 흐름인데 실적 단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요. 요 지난 2월 달에 요 10,000원에서부터 13,000원 쉽게 뭐 30% 게임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은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감안하면은 현재 뭐 9% 그리고 가온칩스 12%의 비중 뭐 그냥 홀딩하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각 종목별로 지지와 저항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자세한 주가 위치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파트너님,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 솔루션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지, 또 포트폴리오에 대한 한마디도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우리가 종목마다 점검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체적인 비중들이 높기 때문에 반등을 이용해서 뭐 5만 원대 후반이라든가 6만 원 근처 갈 때마다 비중을 좀 줄여놓으면서 현금도 일정하게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의 어떤 반등, 뭐 2만 원대 후반 뭐 요런 정도 매수가 근처죠. 그렇게 왔을 때 종목을 좀 교체하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온칩스, 네오셈은 일단은 조금 더 홀딩을 해 나가는 전략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쪽들이 전체적으로 현재의 모습만 놓고 보면은 뭔가 그래도 하방을 다져주면서 추가 하락이냐 위쪽으로의 급반등이냐, 저는 위쪽으로의 급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뭐 이익 실현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유의 전략이고, 로봇 관련주 중에서 엔젤 로보틱스를 빠르게 만약에 정리가 된다라면 이제 새로운 지주사 관련한 이런 얘기들이 또 계속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서 고개를 들기 시작한 삼성물산 같은 이러한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면서 뭐 15만 원부터 13만 원 사이 이러한 자리들에서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들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만약에 종목을 교체한다라고 했을 때 뭐 무조건 이 종목으로 지금 뭐 손절해서 전부 다 간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일정하게는 분할 매도와 분할 매수를 하면서 접근해 나가는 전략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만약에 뭐 지주사 쪽이 좋은 것 같으니까 또 전부 다 뭐 지주사 쪽으로 간다, 그것도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섹터에 집중하는 이러한 매매 자세는 우리 이하나 육하나님 절제하고 자제를 하시면서 앞으로도 대응에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 만약에 삼성물산이라도 하나 편입이 된다라면은 로봇과 지주사와 IT 이렇게 되는 거죠. 1단계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가 됐든 뭐 다른 것들 이익 실현도 해가면서 비중을 축소해 나가거나 다시 또 한번 다른 섹터나 종목으로 교체해 나가는 이런 2단계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